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59페이지 요약집 공부본 테마 부가와 징수 별표 3개 하시고요. 뭐 독립화 문제로 작년에 또 이거 부가 징수에서 또 문제가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재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죠.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항상 언제부터는 과세 기준으로부터고, 언제 그러면 항상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징수 방법,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 보통 징수 외 신고납부 선택 아닙니다. 또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그럴 때 고지서 발부할 때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늦어도 납기 시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해 줘야 됩니다. 넘기시면 60페이지요. 신고 의무요. 동그라미 1번 신고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이요?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를 갖춰 신고해 주게 되는데, 어떤 신고 사유냐 그러면 박스 안에 달달 외울 건 아니고요.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아까 납세 의무자 할 때 권리 변동이 있을 때 공부상 그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되면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이요? 10일 이내에. 또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이게 상속 개시된 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돼 있고요. 신탁 재산일 때는 수탁자가, 또 그 다음에 종중 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이게 실제 종중 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돼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세요. 이런 신고 사유 발생할 때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신고해 주게 되는 건데, 시험에서는 이런 신고 사유가 발생할 때 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럼 틀려요.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동그라미 2번 이와 같은 신고 없거나 사실과 다른 때는 지자체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옛날 시험에 등기부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는데, 등기는 등기관이 하는 거죠. 등기부에 등기하는 게 아니라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고요. 결론적인 건데 동그라미 3번이요. 이런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세 등 제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는 정확한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납세 고지하기 위한 이런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건 다 지자체장이 다 파악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좀 파악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협조 의무 같은 거예요. 협조 의무. 그러니까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가산세 적용된다면 틀려요. 그 다음에 3번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이 표는 뭐 별 표시해놓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매년 납기는 지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정답 지문이 여기 있었고요. 18년도 개정세법이 있었는데 그거 뭐 나올 거라고 엄청 강조했고, 자 나왔습니다. 작년에.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다른데,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토지분은 언제예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고, 주택분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언제?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주택분만 서민들 관계되어 있으니까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원래 토지나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한 번에 징수하는데 주택분만 두 번 나눠 징수하고, 다만 비고란을 보니까 주택에 대한 산주세액이 얼마예요? 2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작년에 10만 원이었다가 20만 원 작년에 바뀐 거죠.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과정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은 주택분 재산세 징수할세액이 20만 원인 경우에, 조례과정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납부기한을 9월 31일 납부기한으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납부기한이 9월 30일로 해요? 아닙니다. 언제까지로 해요? 7월 30일이에요. 20만 원이 할 때. 7월 30일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서,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또 시험에 한 2번 나왔다는 것이,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17만 원인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요. 토지분은 무조건 9월 16일, 9월 30일이지. 주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4번 수시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볼 때는 이 지문이 토지를 말하는지 건축을 말하는지 주택을 말하는지 잘 보셔야 되고, 수시분 지자체 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부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사유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징수 면제요. 자, 이건 상식이죠. 이것도 재산세 세액이 거기서 장당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 거기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이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그러니까 보유세 있는 거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는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제가 비교하는 거니까 이 세부담 상한은 세금 부담의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은 상한은 요거는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재산세, 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얘네들 보유세 이렇게 세부담 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그럴 때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봅니다. 토지건축물이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법령 인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대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을 한다.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전년도에 세액이 재산세 부과된 세액이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어도 얼마만 납부한다? 15만 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토지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150%입니다. 자, 부자들이니까.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됐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3억까지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면 130%예요. 제가 작년에도 공시가격 6억 초과했을 때 주택은 150%가 아니라 130%라는 걸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시험 문제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종합 문제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 문제에서 종부세하고 묶어서 나오는 문제에서 지문에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 150%를 100분의 150, 1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주택부는 150%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죠? 6억 초과했을 때 몇 프로예요? 130%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50% 아니라는 거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50% 나오면 틀린 것으로 골라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반드시 정확히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선 알아두시고요. 61페이지 봅니다. 재산세 부가세 목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죠. 재산세, 고유세, 자 보면은 재산세 얼마, 부가세는 얼마, 지방교육세 얼마 이렇게 나와요. 지방교육세는 그러니까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산세가 몇 프로예요? 20%예요. 도시적분을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는 우리가 어떻게 조수 총론에서 배웠어요?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 액이 120만 원인데 거기에 도시지역분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지방기획세는 순수하게 120에서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 100만 원에 20% 그러니까 얼마? 20만 원의 지방기획세 부과되는 겁니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입니다. 8번에 보니까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입니다. 얘가 재산세 친구잖아요. 특정 자원분 아니에요. 특정 자원분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분이에요. 그래서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얘가 재산세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얼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재산세 친구잖아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보통징수로 징수되고 과세기준일, 소액징수면제 이런 규정이 다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나와 있는 곳에 웬만하면 누가 같이 나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세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둘 다 보통징수합니다. 근데 같은 무렵에 납기가 같을 때 따로따로 고지서 만들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이렇게 병기해서 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번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대장 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요즘 같은 세상에 꼭 종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10번 테마 물납과 분할납부 개요 별표시하고 하나 하시고요. 물납의 개요요. 지방세 중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됩니까? 재산세만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의 차이점,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근데 분할납부는 신청만 하면 되죠.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물납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적당한지 판단해가지고 부적당하다는 점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거고요. 무조건 받아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물납은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그잖아요.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면 이 납부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합니다. 물납은. 자, 그런데 분할납부는 그냥 납부기한 내에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내에 이렇게 자 10일 전 그럼 틀려요. 오히려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분납은. 그래서 분할납부도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물납은 납부할세가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분할납부는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물납과 분할납부 기준금액 차이점 비교하시고요. 11번 테마 물납 별표시 2개 합니다. 이거는 28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는데 다만 분할납부랑 묶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표시 2개 합니다. 물납 요건이요. 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요. 도시족부는 포함한 금액이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요.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요. 자, 물납은 뭐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납세문자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신청해야 되고요. 또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세 낼 게 있을 때는 강남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내죠. 그죠? 서초구라든가 그 다음에 또 광명시에 있는 거 안 됩니다.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의 요건 4가지.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어떤 거로?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4가지 요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땡. 또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다. 땡입니다. 관할 구역 관계없는 거 아니고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납 신청 절차를 보면요. 물납은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 부적당한데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신청받은 때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불허가 여부를 지자체장은 신청받은 때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해주게 되어 있고요. 허가에 따르면 납세문자는 10일 이내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고요. 서류 제출받은 때부터 과세권자는 5일 이내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납 신청 절차 10일, 5일, 10일, 5일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저님들 이거 어떤 수강생이 예전에 뭐 이렇게 연습장에 쓰면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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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막 이렇게 외운 수강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수강생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11월, 11월, 5일, 11월, 5일, 11월, 5일, 11월 이렇게 뒤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만 큰 소리로 시작. 10일, 5일, 10일, 5일입니다. 자, 앞에 있는 10일, 5일이 중요합니다.
자, 불허가 통지할 수도 있어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을 불허가하는데, 불허가 통지받았다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8회 시험 때 이게 정답 지문이었는데 불허가 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불허가 통지받고서 10일 이내에 물납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통지받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고 뭐 금전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바꿔서 나왔습니다. 아니고 해당 자체 과세관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62페이지 넘어갑니다. 3번 물납 부동산의 평가입니다.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니까 물납을 가격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냐? 과세기준일 유효일 현재 뭐예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은 매년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아닙니다.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한다.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6월 1일.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현재 시가로 하고, 이때 시가라는 게 토지건축물주택 같으면 시가순액을 의미합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있을 때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봐서 이거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3번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확정된 가액으로서 수용이 있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보상가액, 공매나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 감정기간에 둘 이상의 감정기간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등으로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그래서 이런 거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는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그래서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세금을 부동산 내니까 가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 시가라는 게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순액을 의미하고요. 근데 과세기준 6월 1일 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요때 만약에 감정기간에 감정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볼 수도 있고 이러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공매나 경매가 있었다거나 수용을 당해서 보상금액 받은 게 있다거나, 그럼 이런 것도 서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세기준 6월 1일 전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 과세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4번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가, 시장문수는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그 물납하겠다는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물납으로 갈 수 있습니다. 2번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은 물납한 때는 납기인에 납부한 것을 본다. 당연히 그래줘야죠.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하니까요. 12번 테마 별표의 3개입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입니다. 별표 3개 하시고, 하여튼 올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할 납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납부할세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윙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죠? 지난번에도 없었는데, 우리 광명 시민들.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 에? 자, 빨리 저 건물주들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500만 원 넘게. 만약에 또 재산세 500만 원 거기서 넘게 나와봐, 또 그럼 또 그때 되면 또 막 또 흥분해가지고 안 내려고 또 하면서 막 욕할 거면서, 그죠? 지금은 500만 원 이런 게 그림에 떡이니까 나도 재산세 500만 원씩 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부동산 하여튼 부자 되셔가지고 이제 재산세 500만 원씩 넘게 내고 종부세도 한 막 몇천만 원씩 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죠? 네. 그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하여튼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물납은 아까 얼마요? 물납은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어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는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납기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 납기가 만약에 7월 31일이다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언제예요? 9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분납기한 이런 것들.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9월 30일이 납부 기한이면 그때 지나서 2개월이니까 11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고요. 납부 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 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면 돼요.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면 틀려요.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처리 기준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자,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그 배예요.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나눠서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인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800이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800이다 그러면 최소한 7월 16일 31일 예를 들어서 납기내 최소한 얼마? 500 깔고 나머지 금액 얼마? 3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말은.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 했었어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800만 원이다. 그러면 원래 납기내에는 하여튼 최소한 얼마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500 깔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요? 3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최소한 하여튼 납기내 500 깔아놓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요. 납부할세액이 800일 때 원래 납기내에 예를 들어서 600만 원 내놓고 분납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내고 되겠습니까? 네. 돼요, 안 돼요?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 납부할세액 800일 때 원래 납기내에 예를 들어서 400 내고 분납 기간 내에 자 400 내고 나머지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최소한 500은 그 납기내에 깔아놔야 한다. 그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6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다? 다시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600만 원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다? 100만 원. 500 깔고 나머지니까 100만 원. 자, 900일 때는 얼마? 400. 1000만 원일 때는 얼마? 500만 원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의 금액이니까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400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700만 원.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고요. 1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이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 63페이지 13번 테마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별표시 하나만 합니다. 이 재산세 비과세는 28회 시험 때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독립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독립화 문제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는 뭐 지문에 한두 줄씩 잘 나옵니다. 한두 줄씩. 먼저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 되느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요.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재산세 부과자는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소유하는 재산,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취득할 때 비과세고, 등록할 때 등록물세 비과세고, 보유할 때 재산세 비과세 당연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2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과, 앤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 계약자가 납세무자였잖아요. 네? 시험에서 국가와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특별히 별표시라고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별표시를 하시고요. 국가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국가 등이 내 재산을 1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해요. 자, 광명시청에서 내 빌딩을 광명시청 별관으로 1년 이상 사용해. 그러면서 때가 되면 고맙긴 한데 재산세는 좀 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체크입니다. 또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입니다. 내 빌딩을 임대료 내면서 꼬박꼬박 사용해? 당연히 과세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미리 계약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밑줄이요. 여기 올해 2019년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나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미리 계약 물건을 사용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과세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밑줄 그어놓고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별 표시해놓고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2019년 개정세법.
2번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입니다. 다음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치성 재산인 경우. 하여튼 여러분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들어있으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또 당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또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고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부분 과세하는데 양가로 3과 5는 제외하고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어떤 경우에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하느냐. 양가로 1번 법령이 정하는 28개 28회 시험 때 지문에 나왔었지만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그래서 요거 머리 답답한 날은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죠. 영화 보거나 슬럼프에 좀 빠졌다 공부하기도 싫고 머리는 무겁고요. 어떤 수강생이 지난주에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원래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날은 인상 막 빡빡 쓰고 있고 막 인상 막 표정이 굳어가지고 막 계속 앞자리에서 이쪽에서 막 표정이 굳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오후에 특강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먼저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도저히 머리가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그러라고 그럴 때는 좀 쉬고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앉아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쉬고 좀 그러라고 그래서 쉬고 그래서 하루 쉬고 내일부터 그래야지 또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쉬라고 했더니 또 저녁 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독서실에서 저 왔다 갔다 하면 사무실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려고 했는데 그냥 좀 괜찮아진 것 같아가지고 민법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세법 공부하느라고 머리 아프나. 그래서 공부도 안 가고 또 있더라고요. 그 수강생은 맨날 있잖아요. 맨날 작년에 다른 데서 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2차 과목이 좀 부족해가지고 작년에 안 됐었는데 보면은 너무 공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있잖아요. 너무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잘하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전 수업까지는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흡수가 쫙쫙 됐는데 근데 오늘은 수업 집중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뭐든지 다 이렇게 사람의 컨디션도 매일 한결같을 수 없잖아요. 저도 강의할 때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컨디션이 한결같을 수도 없고 또 공부를 하는 게 항상 이게 꼭 100% 다 이해되느냐 아니에요. 이번에 100% 꼭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넘어가요 책장에.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가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언젠가는 다 이렇게 딱 눈에 또 띄어요. 또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공부했다고 쳐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슬슬 가물가물해지면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2달 돼보세요. 그러면 바로 또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공부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해놓으면 뭐예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지금 과정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럼 못했던 거 또 다음에 또 중첩해서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쌓여져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쌓여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9월 달 2달 이제 판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또 초능력이 발휘돼서 안 외워지던 것들도 막 외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무슨 시험 같은 거 보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점수 잘 나왔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리 지금 완벽하게 점수 잘 나오면 뭐예요? 공부 좀만 안 하면 바로 헷갈려 버리는데. 그래서 시험용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잘 나왔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안 나왔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벌써 제가 다른 곳에 강의하는 곳에 보면은 3월 달인가 와가지고 3월 달에 겨울부터 이제 11월부터 기초인문과정부터 들은 사람도 있었고 3월 달에 처음 오니까 그 수강생은 처음에 이렇게 오리보리하고 이렇게 있었고 앉아 있었고 다른 수강생들이 이제 좀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강생은 지금 꾸준히 계속 수업 안 빠지고 내가 한 번 빠지는 걸 못 봤어요. 한 번 안 빠지고 계속 3월부터 이제 3, 4, 5, 6월 지금 6월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하고 오특강도 계속 들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강생은 지금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오리보리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보면 공부하는 스타일이 안정적으로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오후에도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먼저 11월부터 왔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먼저 11월부터 와서 공부를 했는데도 이미 자신이 없다고 공부 포기하고 간 사람도 있고 지금.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많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늦게 왔는데도 좀 꾸준히 하고 그냥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좀 그렇게 뒤바뀌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항상 실망할 것도 아니고 또 자만할 것도 아니고 공부는 그냥 꾸준히 계속 시험용 공부라는 것은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고 그 수밖에 없어요. 또 완벽하게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자, 어떻게네? 우리 공부 안 될 때는 그래 슬럼프 빠졌을 때는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고 뭐 영화 보는 것도 괜찮고 그런 얘기 드리고 그러는데 드라이브 나가죠? 그러면 강변 하천 있고 강변 도로가 있고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자 제방이 있고 유지 호수가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농업용수로 국어가 있고 배산임수니까 뭐가 있다? 묘지. 그래서 레파드 시외라고 그랬습니다. 임산부 노약자는 귀를 좀 막으시고 인강 듣는 사람은 헤드셋을 빼고 자 그래서 28개 토 중에서 비과세는 6개지만 어떻게 외워왔어요?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다시 에브리바디요. 시작.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도로 보면은 도로법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28회 시험 때 나온 적이 있는데 도로 그러면 지목이 도로요. 도로법상의 도로뿐만 아니라 이거 도로법상의 도로뿐만 아니라 사설도로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도 이런 것도 다 포함합니다. 비과세예요. 자, 근데 다만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 안에 공지는 제외한다. 대지 안의 공지는 여기 도로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면 대지 안의 공지 여기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축선 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 안의 공지. 사람들이 집과 집 사이를 다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고 김현식이 불렀잖아요. 골목길 걸어갈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골목길고. 근데 막상 이것도 또 부르라고 하니까 갑자기 수강생분들이 지난번에 어디선가 무슨 스승회 날 때 그냥 노래 불러달라고 그냥 막 어느 곳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노래 부르시죠. 막 노래해 막 계속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막상 부르려고 딱 했더니 또 가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여기만 생각나. 골목길 걸어갈 때 그거만. 그 다음에 뭐죠?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그 다음에 뭐예요? 불 꺼진 너의 창문이에요? 자,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도로, 자, 비과세고 하천, 제방, 국어, 농업용수로 유지, 그 다음에 묘지 이런 거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는 한번 정리해드렸어요. 우리 지목이 묘진 토지는 여러분요, 우리 보세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우리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랍니다. 자,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배웠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목이 묘진 토지. 자,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서 지목이 묘진 토지 뭐하고? 비과세하고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다 등록 안 하려고 하고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면 그리고 조상님 묘수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세 부과되면. 그런데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요.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요거는 상업용 토지니까 요거 상업용 토지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랬잖아요, 요거. 그래서 지목이 묘진 토지 여러분 보세요.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중과기준세, 특례세로 과세,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비과세인데 다만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공업묘지이고 상업용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 별도 합산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2번 산림보호법 중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전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인 토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요거 시험에 한 2번 나왔죠. 전답과선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농지하고 대지는 제외한다.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거니까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합니까? 과세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박스 안에 보니까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하고 대지 전답과선 및 대지는 과세인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요거는 분리과세합니다. 범람하고 지구 구역 내 임야로서 분리과세. 근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 임야는 요건 뭐하고 요건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최정림 시험림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한다고 그랬죠? 이거.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제한 보존지관의 임야예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지관의 임야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넘기시면은 64페이지. 다는 근데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되는 공원제한 환경주관의 임야는 범람하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뭐한다? 분리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존지관의 임야 비과세고 공원제한 환경주관의 임야는 분리과세하고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는 뭐 보면은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의 임야 비과세고요. 양가로 3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의 것 비과세고요.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급 오락장이라 했잖아요. 임시건축물도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양가로 4번 비상제시 구종으로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도선용에 이용하는 선박, 선교 다리에 구성되는 선박,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으로 사용 선박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5번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과 주택이요.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단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건축물과 주택은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인데 그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땅은 어떻게 때려 부수느냐 그랬는데 시험에 나왔던 것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한 적절하지 않은 그 주택은 주택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는데 대지는 어떻게 때려 부셔요? 그러니까 그 부속 토지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건축물과 주택이 비과세죠. 부속 토지는 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 다 봤습니다. 자, 지방세 이렇게 해서 다 봤고요. 지방세 목적세에 관한 것이 있는데 지방세 목적세는 나중에 자 기본세는 있지만 저 여기는 없는데 요약집에 빼어버렸어요. 지방세 목적세는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기타 지방세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나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조세 총론에서 배운 지식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특징들 파악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문제집으로 한 더 문제 풀면 됩니다. 자, 66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입니다. 제1편 조세 총론 다 받고 이제 제2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받고 이제 국세, 종부세입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앞에서 봤기 때문에 종부세 보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다음 달에 이제 우리가 단원별 모의고사로 여러분 정규 수업 시간 오전에 그렇게 되죠. 오후에 지금 문제집을 특강으로 해서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단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30문제씩 계속 이제 시험 보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해설 강의 드리고 하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도 요약집은 계속 갖고 오십니다. 요약집은 계속 시험장 할 때까지 계속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로 계속 제가 이제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문제 관련해서 이제 풀면서 요약집을 다시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 훑어보고 요약집을 또 한번 다음 달에는 해설 강의할 때 그 단원별로 이렇게 할 때 요약집을
쫙 한번 훑어드리고 그 관련해서 훑어드리고 또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설 강의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약집을 한 번 더 보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요번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요약집을 이렇게 단원별 해설 강의할 때 제가 요약집을 훑어볼 때는 해설 강의할 때는 요약집은 그냥 눈으로 다시 한번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저랑 같이 쭉쭉 다시 한번 읽으면서 표시됐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만 하고 그래요. 쭉쭉 읽으면서 그래서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고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고 눈으로 다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듣고 이렇게 해서 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을 보면 기억력이 높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을 봐서 틀리면서 이제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례 적응력 키우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요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문제는 뭐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종부세만의 문제 한 문제, 재산세랑 묶어서 한 문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1.5문제가 나왔었죠. 또 하여튼 한두 문제 출제되고 종부세 얘는요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한 4년 정도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과세상 종이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누가 납세음자가 되는지 상식처럼 알고 쓰여야죠.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니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세율. 자 올해 종부세에서 세액 계산과 관련해서 개정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율 올해 개정이 됐고 2019년 세액 계산과 관련한 내용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재산세는 종부세는 원칙 정부 부가가세하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관련한 얘기 종합문제 속에서 뭐 잘 나오고요. 단골로.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느냐 그리고 항상 종부세는 재산세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점 다른 점을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종부세 있잖아요. 종부세 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 출제할 때 특정 테마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또 종합적으로 골고루 섞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주요 내용들 골고루 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개정 내용이 많아가지고 눈 뜨고 올해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특별히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요약집 66페이지 봅니다. 요약집 66페이지 종부세 봅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금방 쉴 건데 조금만 더 하고 자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목이 아프구만 아유 자 기지개도 아까라게 끼시고 어깨 돌리시고요 평상시 스트레칭 좀 하지 그냥 목이 안 돌아가는 거야 목이 안 돌아가 아이고 자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런데 자 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는데요.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또 인세고요. 다른 곳에서는 여기서는 여기는 여러분들은 보면 제가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농담 잠깐 하고 지나가더라도 그냥 웃고 지나가고 별로 여러분들 그냥 개의치 않게 생각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빨간 옷 입었는데 눈에 확 띄네 막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곳에서는 왜 내 옷차림 갖고 얘기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저 사무실에 막 항의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찝어서 얘기할 때 아무래도 이게 성격이 굉장히 까칠할 것 같은 사람은 원래 안 찝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내 나름대로는 성격이 괜찮아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겉과 속이 다르더라고. 아니 제가 그러면 그냥 웃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냥 잠깐 제가 얘기해놓고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잠깐 분위기 전환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인생을 너무 그렇게 까칠하게 그냥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중개사 하려고 공인중개사 실무에 나가면 항상 공인중개사 나간 실무 선배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 듣잖아요. 공부할 때가 좋았어요. 교수님 공부할 때가. 그러면서 거기는 치열하게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끼리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학창시절 똑같이 그냥 여기 옆자리에 앉게 된 게 이거 그냥 어떤 계약 관계에서 앉게 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자리에 앉고 그러다 보니 얘기하다 보니까 친하게 되고 이런 관계고
그래서 이해광교 씨 만나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현실 나가면 이제 그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뭐 월세나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에휴, 나한테는 뭐 떨어지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전 재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걸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옷 하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옷 하나 살 때도 여러분들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냥 만졌다가 그냥 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할 듯 안 할 듯 샀더라 얼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중학생들 보면 실무에 공부를 잘했는데 실무에 나가가지고 한 1년도 못 버티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실무에 나가서 1년도 못 버티고 그냥 나오는 사람 봤는데 왜 그만두느냐? 더러워서 못하겠대. 더러워서. 아유, 그런 거 따지면 아니면 왜냐면 막 계약서 쓴다고 온다고 하고서 안 와. 옆에 가게 가 있고. 그럼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옷 여기서 산다고 알았어. 그냥 막 좋아요. 막 연락에 설명했는데 입어보고 뭐 한 다음에 잠깐 둘러보고 올게요. 그런 다음에 옆에 가서 옷 사잖아요. 우리 그런데 아유, 그런 거지 뭐.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열받아가지고 그런 성격 그렇게 까칠하게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그 실무 나가서 그걸 하려고 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합격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성격이면. 아니 진짜로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까칠한 성격이면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대범하게 넘기고 이래야지. 보면 실무에 나가서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성격이 활발하거나 내성적이거나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좀 멘탈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멘탈이 뭐 대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속으로 외유내강형 이런이라든가 아니면 겉으로도 외향적이지만 또 그냥 대범한 사람들이 있고 또 겉으로는 조용한 사람인데 말은 많지 않은데 또 외유내강형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속으로는 멘탈이 강해가지고 누가 뭐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옆에 가게하고 뭐 서로 경쟁하고 막 그러더라도 그냥 멘탈이 강해서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 고민하면서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 나가보죠. 어떤 수강생은 그 사소한 그런 거에 막 누가 뭐라고 말한 거에 막 신경 써가지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거 꽁 해가지고 막 되뇌이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속으로 삼키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풀에 그런 일이 몇 번 딱 있으면은 이제 포기하고 갑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개요까지만 보고 과세상부터 이제 본격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개요만 한번 볼게요. 종부세는 국세고 대표적인 이제 국세고 인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중에서 먹은 인세니까 소유자를 어떻게 하냐?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합산과세하고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요.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세무자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인데 세대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합산과세한다고 했어요, 제가? 말이 헛나가네. 세대별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인데 틀려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과세입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과세, 세대별 합산 땡입니다.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될 수 있죠. 법에서 정해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법인별 합산입니다.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따로따로 법인별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보유세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이거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이런 걸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거예요. 똑같이. 자, 보세요. 부동산 갑과 을이 매매하는 재산세랑 똑같아요. 매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19년 5월 31일 자, 요때 잔금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납세무자예요? 매수인이 납세무자입니다. 똑같아요.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6월 1일 지나서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6월 30일 날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됐습니다. 당연히도 재산세나 종부세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종부세 납세무자는 매도인입니다. 6월 1일 봤을 때 완벽하게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매도인. 그러니까 매도인이 납세무자. 그래서 작년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똑같이 언제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 부과과세합니다. 관할 세무상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납기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든 주택분이든 자 과세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분인 주택분인도 무조건 똑같습니다. 12월 16일부터 30일 아니에요. 분할납부 허용되고요. 물납 폐지됐습니다.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공세율구조라고 되는데 저 엉뚱한 말이 오타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세율구조입니다. 공짜 지워요. 공짜 지웁니다. 그냥 세율구조예요. 세율구조인데 공이란 말이 편집하면서 어떻게 하다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공이란 말 지워버리고요. 세율구조입니다. 자, 종부세 세율구조는 초과 누진세율구조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비누, 비누잖아요.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비례세율구조로만. 재산세, 비누, 종부세, 양도세, 비누요. 그래서 어떤 문제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뭐 토지부는 초과 누진세율이고 주택부는 뭐 비례세율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되어 있던데. 자,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종부세는 뭐예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납세지는 거주자인 개인일 때, 자, 국세 거주자니까 어디입니까? 주소지. 시험은 주로 개인인 거주자를 물어보는데 주소지입니다. 거주할 때.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고 종부세는 어디?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다. 그럼 틀려요. 주소지입니다.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허용됩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느냐,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과세대상 별표에서 2개 해놓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과세대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